현무 -6 설계도 위력 밝혀졌다. 사거리 제한 해제 90노트 확보 완료. 4단 현무 -6탄도 가능성 결국 공개됐다. 중국 정부 공식적인 반발 이미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 언론이 현무5에 대한 특집 보도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현무5의 위력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보이는 현무 -5의 속도와 정확성이 중국의 전략적 방어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행된 주요 신문들은 현무5의 등장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의 군사력 확대가 미국의 영향력과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이 아닌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공개된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 -5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가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실제 위력이 얼마나 괴물급인지에 대한 토론과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군사적 대응 방안까지 논의의 중심에 올라 양국 간 군사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무 -5는 한국의 괄목한 성과이지만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한 해외 군사 전문가는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젠 로켓맨이 아니라 미사일 왕국이다. 이제 한국을 무시하는 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현무 -5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일까요? 우선 대형 벙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한 괴물무기입니다. 탄두는 89톤에 달하며 지하시설물을 뚫기에 적합한 탄체를 가졌습니다. 미사일의 파괴력은 현재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미 공군의 GBU-57 몹을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GBU-57은 약 60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현무 -5는 100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어 기존 최강 벙커버스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열압력탄을 장착해 표면 폭발 시 전술에게 필적하는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어 대기권을 돌파한 후 다시 마하 12 속도로 대지에 내리꽂히면서 오는 충격파가 인공지진과 같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재래식 무기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력적이지만 이 미사일의 잠재력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괴물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은 북한의 주요 지휘부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지하갱으로 대피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주요 인물들을 척살하기 위해 벙커버스터가 사용되었던 점처럼 전쟁 발발 시 북한도 지하갱에 숨을 것을 예측할 때 현무 -5의 진정한 목적은 이들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제거하는 데 위의가 있습니다. 일반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지하 깊숙이 있는 표적을 완벽히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핵무기는 지하 50m 정도의 깊이를 파괴합니다. 현무 -5는 100m 이상의 지하 갱도 속에 숨은 적의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예민하게 촉각을 세워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핵무기 이상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무 -5가 괴물급 성능을 자랑하는 이유에는 단순한 벙커버스터나 초정밀 타격 무기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첫째, 흡연 폭발 시 적의 전략 인프라를 마비시켜 무력화시킵니다. 고도의 정밀 유도 시스템으로 지휘소, 방공시설, 핵심 통신망을 타격함으로 적국의 전력이 단번에 무너지는 능력입니다. 둘째,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공체계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마하 10에 달하는 속도로 인한 고도의 회피 기능은 이런 방어체계를 무력화합니다. 적국이 어떤 방어 시스템을 갖더라도 이를 돌파하여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는 점에서 그 공포는 배가 됩니다. 셋째,
탑재 중량을 줄이면 단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즉시 변모하여 실상 ICBM에 가까운 성능을 내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별개로 국군의 날 선보인 현무-5위 측면기동 차량을 살펴보면 625라고 적시된 깨알 같은 부분을 주목하면서 주적은 북한임을 시사하는 국방부의 변치 않는 입장을 생각해봅니다. 2. 우크라 중동전으로 미군의 아태 대응력 취약해져. NIT.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분쟁 대응력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 NIT가 17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무기를 지원한다고 발표해왔다. 또 미 국방부는 거의 매주 무기 지원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대응력이 취약해지는지를 평가해왔다. 이번 주 미국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다. 미국은 사드를 7개 포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이스라엘과 중동 주둔 미군 보호를 위해 2개 포대가 배치돼 있고 한국에도 1개 포대가 배치돼 있다.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은 이번 주 미 육군 연내회의에서 모두가 미 육군의 방어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은 방공무기와 포병이 가장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반 사이 대량의 미국 무기가 대서양을 건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육군 전술 유도탄 체계, 고기동 다연장 로켓, 전술 육군 항공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각종 탄약 등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만 610억 달러, 약 83조 6,500억 원 상당이다. 미국은 또 가자 전쟁 발발 이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동맹국 및 현지 주둔 미군의 방어를 강화했다. 미국은 지중해에 수륙량용 공격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을 배치하고 있다. 북유럽에서 훈련하기 위해 지난달 버지니아 기지를 출발한 해리 트루먼 항모전단이 중동에 추가로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해군은 홍해에도 여러 척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하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오만만에서 이란을 감시하고 있다. 이 주 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링컨 전단의 5만만 배치를 2개월 연장했다. 이처럼 미 전투력이 중동에 대거 배치되면서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의장이 다른 지역에서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미국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하는 한 가지 이유가 에이테크임스가 부족한 점이다. 중동과 아시아에서 분쟁 발생 때 사용할 재고를 축낼 수 없다는 것이다.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워머스 총장은 로이드 장관이 대통령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파견을 추천할 때 현재의 분쟁과 미래의 분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특히 중동 분쟁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세스 조은스 미 전략국제연구소 부소장은 대만과 남중국해 억제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수요가 있다. 억제가 실패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이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평화 시기처럼 운용되고 있으나 지금은 평화 시기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찰스 플린 태평양미 육군사령관은 지난 16일 미군이 아시아에 주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럽에서 제한적인 지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도 제한적인 지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소모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역대 미 정부들이 10년 이상 중동 주둔 미군을 줄여 아시아로 재배치하려 노력해왔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도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의 대부분은 중동에 파견하는 무기와 군대에 관한 것이었다.